2024년 1월 26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전에 이벤트 종목 하나를 익절하느라고 좀 집중하느라고 제가 방송이 오늘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번 주 초에 이번 주 안에 이 종목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톡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충분히 수익을 내고 정리를 했습니다. 미쓰리 어떻게 이번 주에 움직일지를 알고 있었나요? 라고 문의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제 세력이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애가, 이제 좀 한번 올려볼까?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월요일일지 수요일일지 목요일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세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게 상승하면서 이제 또 다른 개인들이 또 뛰어들고 또 그러다 보면 세력들이 가만히 있어봐 하루 좀 쉬다 갈까? 막 이렇게. 그거는 그들의 결정권을 제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순리대로 따라가는 거죠. 제가 작년에 지수를 참 잘 봤는데 지수를 잘 보면서 제가 방송 중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2023년도 미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좋은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개인들이 종목을 망치는 것이다. 개인들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제 이렇게 미쓰리가 원하는 매매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다라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썼더니 정말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도 그렇게 됐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4월 달에 행운이가 큰 수술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슬럼프가 왔고 슬럼프를 이겨내고 뭐 으쌰 하려고 그랬더니 행운이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일이 또 생기고 그래서 작년에 참 여러모로 힘들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이제 죄송한 부분은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상보다 오래 기다리게 된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기다리시는 만큼 목표 수익률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죠. 물론 이제 목표 가격이 높아지면 저는 그만큼 부담이 되긴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고 당연히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저 믿고 합시다라고 얘기를 지른 만큼 제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행스럽게 종목들이 지금 하나씩 올라오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상보다 정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도 미쓰리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수익 잘 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할까 하는데 1월 24일이 행운이가 무지개 다리 건넌 지가 100일 되는 날이었거든요. 초반에 진짜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글쎄요, 그 행운이를 잃은 슬픔을 글쎄 평생 지울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또 이제 시간이 약이다 보니까, 그리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펜로스를 경험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후회 없이 행운이를 잘 보냈기 때문에 마음의 짐을 좀 쉽게 털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0일 동안 제가 이제 행운이 없이 지내면서 이제 물론 행운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는 까미라는 말티푸가 있죠. 제 조카. 일주일에 5일 동안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물론 까미가 행운이랑 이제 같이 지내는 시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이제 아픔을 좀 지우는 시간들도 좀 단축될 수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제가 이렇게 친구 등록하고 팔로우한 곳이 다 이제 유기견 관련된 그 사이트인데, 어떤 유기견이 올라오면은 막 저 아가 또 내 새끼 만들까?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또 아니야, 안 돼. 내가 또 그 아픔을 어떻게 겪어? 막 이러면서 또 포기했다가 또 다시 봤는데 또 다른 강아지가 올라와 있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행운이를 보내고 그 슬픔을, 그러니까 다른 강아지를 입양하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오히려 또 다른 강아지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또 사연이 있는 강아지들이 또 있구나. 조금 더 욕심내면서 말씀드리면, 아유, 그래, 우리 행운이는 그래도 되게 행복했구나. 약간 이렇게 제 스스로의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아가가 하나 꽂혔어요, 제가. 하루에도요, 진짜 12번? 한 100번을 넘게 갈등을 합니다. 데리고 올까? 아니야, 데리고 올까? 이 짓을요, 하루에도 10대번을 합니다. 한 100번은 넘게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야, 어떻게 행운이를 정말 맥주 마시다가 정말 미친년처럼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그냥 혼자서 맥주 마시다가 유기견 사이트 봤는데 내일 안락사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행운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뭐 변을 가리는지 뭐 어떤지도 모르고 당장 저는 제 월세도 못 내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살리고 보자. 진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데리고 왔는데 뭐 다행히 그래도 행운이 데리고 온 다음에 제가 좀 안정이 됐고 그리고 행운이 나중에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널 때 정말 후회 없이 이거 해주고 싶은데 어쩌지? 뭐 돈이 없어. 뭐 이런 거 고민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해주고 싶은 거 후회 없이 다 해줘서 보냈다라는 거 자체는 행운이가 굉장히 행복한 강아지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야, 어떻게 그렇게 정말 행운이를 덥석 데리고 왔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 결론 내린 건 없어요. 예, 아직까지 저는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눈에 밟히는 그 강아지를 또 데리고 와서 뭐 최소 10년, 길게는 더 이상의 시간을 또 함께 보내면서 또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고 막 마음의 위로를 하고 또 한편으로 또 막 지갑도 열어야 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저의 자유를 또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래서 생각이 되게 많아요. 예. 어떤 결정을 할지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그냥 저는 어느 정도의 운명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눈에 밟히는 아가가 내 아가가 되려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돈다방 미스리 오늘 1월 25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다우지수가 0.64, S&P 500이 0.53, 나스닥이 0.18% 상승했습니다. 자, 이날 미국의 4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강했다. 그래서 미국은 경기 둔화, 경기 침체가 아니라 연착륙이 가능하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머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작년 연말경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한 해 만에 했습니다. 그때 증시의 이슈는 인플레이션을 잡네 못 잡네였죠. 그런데 작년 11월 달부터 10월 달 고용 지표를 확인한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이 꺾였네. 경기가 둔화되겠네. 자, 경기가 둔화되니까 금리를 인하해야겠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둔화 우려에 관련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시를 이끌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욕 증시는 어떤 분위기냐면 미국이 경기가 둔화될까봐 니네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 그런 나라 아니야 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쓰리는 경기 둔화에 고용이 좋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낮았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 뭐 이렇게 조금만 경제 지표를 하나 가지고 미국이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경기 둔화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 4분기 미국의 GDP가 연율 3.3%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은 2.0이었고 3분기에는 4.9였는데 괜찮았다. 원래는 시장 예상도 1.7%였죠. 근데 어쨌든 3분기 때 4.9보다는 부진했지만 그래도 예상치보단 잘 나왔고 평균적으로 2023년 전체 GDP는 2.5%. 나쁘지 않았다. 자, 저는 숫자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는 경제 지표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자가 원하는 대로 조작질도 가능해요. 자, 조작질이라고 표현하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왜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플레이션 지표 같은 거 있는데 너무 수정치가 왜곡될까 봐 그 인플레이션 지표의 품목 중에서 어떤 지표를 싹 빼고 어떤 다른 지표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월 초에 발표하는 고용지표, 뭐 예상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20만 명이네, 19만 명인데 그런데 뭐 19만 명이 나오면은 예상치에 부합해서 좋고 20만 명이 나오면 예상은 19만 명 했는데 20만 명 나왔으니 고용이 좋고 이렇게 막 떠들어대다가 갑자기 한 2달 뒤에 어이구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20만 명이 아니라 뭐 18만 명이었어요. 어쩔 거야. 그죠? 이미 다 과거 데이터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저는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미국 GDP 연율 3.3%? 3분기에는 4.9%? 오케이. 그런데 앞으로는요. 그리고 다른 경제 지표는요. 지금 미국 경제 지표 중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 말고 잘 나오는 지표 있습니까? 어저께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 PMI 지표, 서비스업 PMI 지표. 뭐 17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50.3이었어요. 겨우 턱선에 걸렸습니다. 서비스업 PMI 지표야 뭐 워낙 잘 나오는 애고. 그죠? 자, 그리고 4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1월 26일 오늘 밤에 12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1월 25일 목요일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은 4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그런데 개인 소비 지출이 전기 대비 1.7% 증가했다. 3분기에는 2.6이었는데 3분기 대비 4분기에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됐다. 자,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 지표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 그러면 전문가들은요. GDP는 높았고 인플레이션 지표는 낮았고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래서 뉴욕 증시가 이날 상승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에 발표되는 1월 달 개인 소비 지출 미쓰리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12월 달 주식시장이 졸라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히 오늘 1월 25일 목요일 경제지표 중에서 4분기 GDP, 4분기 개인 소비 지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을 4분기로 보지 않고 만약에 12월 달로 봤다. 12월 달, 미쓰리가 잘 나올 거라고 했는데 둔화됐네? 진짜 미쓰리 말 말고 그냥 미국은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겠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발표되는 12월 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저는 예상보다 잘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12월 달 주식시장이 좋아서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틀린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날 12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과 똑같았대요.
이상하다. 12월 달에 좋았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좋고 이랬으니까. 근데 제가 또 역시 아직까지, 예, 약간 모자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뭘 놓쳤느냐.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재라는 건 뭐냐면 3년 이상 쓸 수 있는 제품들을 사는 겁니다. 뭐 소파, 침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미국 사람들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으니까 11월 달에 미리 사버린 거죠. 그래서 11월 달 내구재 수준은 5.5%였고 12월 달 내구재 수준은 주식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재 수준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라는 점.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수정하면서 내가 놓친 부분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월달 FOMC 회의가 이제 조만간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장은 뭘 중심으로 보고 있느냐? 1월달 FOMC 회의에서 당연히 금리 동결. 문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뭐 이런 건데,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을 좀 아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잖아요. 1월 달에 발표된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소매 판매, 그리고 오늘 밤에 발표될 개인 소비 지출이 만약에 미쓰리 예상대로 예상치보다 잘 나온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3월 달에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거고요.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미국의 4분기가 예상보다 강했다. 그런데 4분기 개인 소비 지출은 둔화됐다. 연준아 미국은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쉽게 꺼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월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5%로 50%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첫 번째, 경제 지표 되게 정확하게 봐야 돼요. 과연 이날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그게 12월 달 건지 4분기 건지도 잘 구별을 하셔야 되고 하다 이제 제가 내구재 같은 경우에는 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랬는데 내가 11월 달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다는 걸 놓쳤구나.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서 경제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개인 소비 지출이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잘 나오면 연준의 금리 인하 카드는 다시 후퇴할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수없는 게 뭐냐면 아마 미국은 예전처럼 그렇게 인플레이션 지표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걱정돼요라고 떠들었던 애들이 지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국이 경제가 둔화되는 일은 없어. 라고 하겠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리고 그 앞에 방송에서도 미국은 절대 자존심 약해지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미국 때문에 금리 인하한다라고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에 뭐 중국이라든가 뭐 기업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유럽이라든가 뭐 대한민국이라든가 뭐 다른 핑계를 댈 것이다. 저는 여전히 3월 달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 오늘 장중에 2,500포인트를 살짝 갔다가 뭐 밀렸다가 이러는데요. 여전히 하방을 더 일어나야 되고요. 제가 아까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익절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수가 2,5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 정도가 이제 그 당분간 고점 정도가 될 거고요. 이제 하방이 얼마나 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2,600이 넘어가 버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활기차게 매매를 미친년처럼 할 때가 언제냐면 딱 2,400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 미친 지랄을 할 거예요. 미쓰리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코스피 예상 밴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딱 좋은 코스피 예상 밴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찾고 그래서 매매를 하는, 저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매매 기법으로 최소한 저는 죽을 때까지 먹고는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황이 중요하고 그래서 종목이 중요한데 모든 종목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궁합이 맞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점진적으로 점차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는 여기까지고요. 뉴욕증 오늘 그냥 제가 방송을 쉴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개인 소비 지출, 여러분 이날 개인 소비 지출 나왔는데 그거 12월 달 거 아니에요? 4분기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지표 확인할 때 단순히 지표 이름만 보지 말고 과연 그게 몇 월 달 건지 언제 건지도 봐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지표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모는 종이 하나씩 점을 찍어 놔야지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 밤 1월 26일 12월 달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꼼꼼히 체크해 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1월 27일 토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은데 부족하고 허접하지만 돈다방 미스리 들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 믿고 이벤트 참여해서 기다려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벤트 취지를 아시는 만큼 수익이 나시면 이제 총선 얼마 앞두고 꼭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단 10,000원이라도 후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주진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